선생님, 어제도 또 새벽 2시에 깼어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서 78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10년 넘게 새벽마다 깨서 뒤척이는 밤, 수면제에 의존하는 삶에 지쳐버리신 거였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그 할머니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깊게 잠든 건 처음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거나 잠을 못 자는 게 나이 탓이라 체념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문제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신경과 전문의 한정수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대학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수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저 역시 60대에 접어들면서 예전처럼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의사인 저도 이런 고통을 겪는데 하물며 환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신 노하우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댓글로 연세만 살짝 알려주세요. 나이대별로 가장 필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몇 년 전 78세 되신 박명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새벽 2시면 눈이 떠져요. 그러면 다시 잠들 때까지 서너 시간을 뒤척거려야 해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새벽 5시쯤 겨우 잠들어서 오전 9시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계속 피곤해서 손주들이 와도 함께 놀아줄 기력이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하면서요. 손주가 할머니, 같이 놀자 해도 할머니 피곤하다 하고 눕기만 하니까 애들도 시무룩해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우울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가고 계셨어요. 낮에 졸리니까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자곤 하는데 그러면 밤에 더 잠이 안 와요. 이러다가 정말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따님도 함께 오셔서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늘었고 성격도 예민해지셨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겪는 악순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깨는 건 괜찮습니다. 다시 자는 법만 배우시면 돼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나이가 들면 잠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20대처럼 잠들어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수면 패턴의 변화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었을 때의 수면 패턴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어요. 그럼 제가 새벽에 깨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중요한 건 깨는 게 아니라 깬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깨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언제 잠드느냐는 뇌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히 60대 이후에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뇌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과 맞아떨어진다고 해요.
이 시간대에는 뇌의 자동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할머니께도 깨셔도 괜찮으니 우선 10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우시는 것부터 시작해 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단계별로 접근해 봤습니다. 먼저 잠들기 쉬운 환경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어르신께 가장 먼저 바꾸라고 조언 드린 것이 바로 조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7시부터는 거실과 침실의 밝은 조명을 모두 끄고 따뜻한 노란빛 조명만 사용해 보세요. 차가운 흰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만 노란빛은 석양과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저녁 8시 이후에는 천장 조명은 모두 끄고 벽이나 바닥에 위치한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두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TV를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는 빛의 총량이 확 줄어들어요. 다음으로 함께 바꿔본 것이 바로 할머니 집안의 소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 때는 완전히 조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는 정적보다 예측 가능한 소리를 선호합니다. 완전한 정적은 뇌에게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조용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작은 물소리, 발자국 소리, 냉장고 진동 같은 생활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소리의 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차라리 예측 가능한 일정한 리듬의 소리를 주변에 흐르게 만드는 거죠. 공기청정기 소리나 스마트폰 앱의 빗소리 같은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가 단조로워야 뇌가 무시하는 법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볼륨은 귓가에서 겨우 들릴 듯한 정도가 적당해요. 아,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의식하면 들리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소리가 뇌를 안정시키는 이유는 이래요. 우리 뇌는 새로운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소리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무시하게 되죠. 마치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를 처음엔 의식하다가 나중엔 못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권해드린 것은 잠들기 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정도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머리맡에 작은 수첩을 두고 낮 동안 떠오른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 보시도록 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도 되고 단어나 짧은 구절로도 충분해요. 다 적고 나면 내 걱정거리들은 여기 있으니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또한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오늘 힘들었던 일보다는 오늘 감사했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경을 바꾸고 나서 할머니의 잠드는 시간은 빨라졌지만 여전히 새벽에 깨는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깨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린 것은 4-7-8 호흡법입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가장 먼저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입으로 모든 숨을 내뱉고 입을 닫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뱉으시면 됩니다. 이걸 4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도와줍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위험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호흡이 짧고 빨라지죠. 반대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뇌는 지금 안전하구나. 긴장을 풀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호흡법이 어색하실 수 있어요. 특히 7초 동안 숨을 참는 게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숨이 답답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3-5-6으로 줄여서 하시거나 아예 숨 참는 단계는 빼고 4초 들숨,
8초 날숨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눈동자 이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눈의 움직임이 뇌의 긴장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천천히 5초, 가운데로 돌아와서 1초 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5초. 이것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75세 최병수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신기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만 움직였는데 머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네요. 마치 머리 마사지를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전신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각 부위별로 3초 동안 힘을 꽉 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힘을 빼면서 그 부위가 이완되는 느낌을 집중해서 느끼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펴고 종아리에 힘을 줬다가 빼고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서로 하시면 돼요. 각 부위마다 3초 긴장, 10초 이완이에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것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에요. 새벽에 깨면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떠다니죠. 이럴 때는 괜찮다, 편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같은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시면 되어요. 이런 밤중에 깨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신 박명자 할머니께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어요. 바로 낮잠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20분 이내로 자는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할머니께서도 낮잠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낮에 자면 밤에 못 잔다고 하는데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낮잠을 권했더니 오히려 밤에 더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중요한 건 시간과 규칙성입니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좋고 절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하나씩 익혀가시면서 할머니와 함께 완전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만든 완전한 루틴은 이랬습니다. 오후 7시가 되면 거실과 침실의 모든 조명을 노란빛 전구색으로 바꾸고 천장 조명은 끄고 간접 조명만 켜두었습니다. 오후 8시에는 공기청정기 소리나 빗소리 앱처럼 예측 가능한 소리를 틀어 소리의 벽을 만들었어요. 오후 9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고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종이에 적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후 10시에는 침대에 누워서 4-7-8호흡법을 하며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어요. 만약 새벽에 깨면 당황하지 말고 눈동자 운동, 근육 이완법, 마음 정리법 순서로 다시 잠들기를 시도하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치료도 비싼 장비도 없었습니다. 단지 뇌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에 단 몇 단계로 만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분들을 위해 박명자 할머니의 실제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조명만 바꾸셨을 때 할머니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따님이 어머니 요즘 저녁에 얼굴이 좀 편안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 소음 관리까지 추가하시자 할머니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새벽에 깨긴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 잠들기 전 마음 정리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걱정을 종이에 적고 나니까 머리가 한결 가벼워져요 라는 변화를 느끼셨어요. 네 번째 주에 깨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익히시고 나서는 깨더라도 뭘 해야 하는지 아니까 덜 불안해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6번째 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시자마자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새벽 5시까지 푹 잤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바로 성공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실패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는 경우예요. 69세 이영희 할머니는 첫날부터 조명, 소음, 마음 정리, 호흡법을 모두 시작하셨다가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만 받았다며 며칠 만에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조명 바꾸기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니까 성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74세 박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할머니는 호흡법을 배우신 후 선생님, 제가 호흡법을 정확하게 못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하며 걱정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호흡 하나하나를 너무 신경 쓰시느라 긴장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대충 해도 괜찮아요. 그냥 숨만 천천히 쉬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제야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예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데는 최소 2, 3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주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며 그만두세요. 마치 씨앗을 심고 이틀 후에 왜 안 자라냐고 하는 것과 같아요. 개인차도 있어서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지만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해요. 특히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오신 박명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죠. 선생님, 이제 밤에 깨도 무섭지 않아요. 깨면 깬 대로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하면 다시 잠들어요. 할머니께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수면에 대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엔 못 자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컸는데 이제는 깨도 괜찮다. 언젠가는 다시 잠들 거야 라는 여유가 생기셨어요. 그 여유가 오히려 더 좋은 잠을 불러온 거죠. 따님도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뻤어요. 그리고 깜빡거리시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족들은 어머니가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조명 바꾸기든 4, 7, 8 호흡법이든 마음 정리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그릇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릇이 되어보세요. 오늘 당장 효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는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는 잠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